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플의 이삭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급하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2월부터 제 애드센스의 수익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계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의 이제 분석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24년 2월 애드센스 수익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24년 2월부터 저의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애드센스 수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슬프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작년 23년 11월에 구글이 아주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자, 이제 11월에 구글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애드센스 지급 방식을 per impression payment 정책으로 바꿀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제가 1월 정도에 저의 애드센스 수익 분석한 걸 좀 봤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바뀌는 정책이 적용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월, 특히나 이제 어제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per impression paymen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감이 잡히시겠죠. 자, 이 per impression payment라고 하는 것은 광고가 블로그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애드센스에서 주로 사용이 되던 클릭당 지불 방식과는 좀 상반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정책 변화와 관련이 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PC, 하나는 CP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CPC라고 하는 것은 Cost per Click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고 클릭당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클릭될 때마다 이 광고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지불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블로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블로그 글을 막 읽다가 광고를 하나 클릭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광고가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CPC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사이트에서 이제 CPC 광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이트에 진짜 수백만 명이 와도 그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이 한 명이다 라고 하면 그 클릭하는 사람 한 명에 해당하는 그 돈을 여러분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CPC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클릭하게끔 하는가가 돈을 많이 버는 주요 그 수단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CPC라고 하는 방식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품질이 진짜 낮은 글이더라도 그냥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뭐야 이거 볼 거 없네 했는데 광고가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그냥 클릭해서 나가볼까? 해도 그 블로그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블로그에 광고를 클릭해야만이 글을 읽게 만드는 그런 트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CPC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CPC 광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 역시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이 CPC 광고에서 얻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CPM은 뭐냐면은 Cost per Mile이라고 하는 거고 1000회 노출당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즉 광고주가 이제는 그 광고를 몇 명의 사람이 클릭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몇 번이나 노출되었는가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1000회 노출될 때마다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의미고, 예를 들어서 이제 CPM이 $5다라고 하면 블로그에서 해당 광고가 10,000회 정도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50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 이 CPM 광고 같은 것은 클릭을 하고 말고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블로그에는 거의 100% 가까이 CPM 광고가 달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24년 1월 저희 슬기로운 통계생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죠. 수익의 그 광고 타입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까지 벌어들인 게 1월에 한 $170 정도 벌어들였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75%가 CPC 광고였습니다. 즉 클릭을 했을 때 광고를 지급을 했었던 그런 광고였고, 이게 전체 수익의 75%를 차지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는 어땠냐? 어제는 CPM만
100%가 들어왔어요. 즉 CPC로 들어오던 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10 정도 계속 찍히던 것이 CPM이 적용이 되면서 뚝 떨어져서 한 $5 정도, $6 정도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어제만 뭐 CPM 10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외국에 있는 블로거들 역시도 똑같이 오늘자 수익이 100% CPM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게 지금 레딧에서 제가 긁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지금 사이트에 애드센스 100% CPM으로 들어오네? 라고 하면서 진짜 오늘부터 적용이 됐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죠. CPM 광고가 100%인 블로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해져야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광고 노출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사이트라던가 이런 이슈성 사이트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되냐, 블로그의 사용자 경험이 높아져야지 CPM 광고의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딩이 되게 빠르다던가 블로그를 이제 이동하는데 메뉴가 되게 직관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다던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블로그에 많이 찾을 거고, 들어와서 이제 블로그 글들을 여러 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블로그 서핑을 계속 한 블로그 안에서 이제 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PM 광고가 수익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블로그 안에 내용이, 글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계속 찾을 거고, 블로그가 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시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 글이 아니라 다른 글 역시도 계속 좋은 글들이 있다라고 하면 블로그 안에 들어와서 마치 놀이터에서 노는 마냥 계속 서핑을 하면서 광고를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CPM 수익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딩 빠르게 하고 내비게이션 좋게 하고 좋은 블로그 글을 가져라. 정석이죠. 사실 정석대로 블로그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대로 블로그 키워가세요. 그 다음에 요 전 영상이 블로그 주제를 잡블로그로 하지 말라 라고 했었잖아요. 테마가 있는 블로그를 운영을 할 것이 저의 세 번째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테마가 있는 블로그는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블로그의 이용자를 타겟팅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보문고에서 어떤 책을 이제 판매하는 책 광고를 내고 싶은 광고주라고 해봅시다. 이 책 광고를 책을 많이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게 광고 효율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100만 IT 블로거더라고 하더라도 이 100만 명 중에 책을 정말 사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책을 리뷰하는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보다 비율이 훨씬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책을 정말로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블로그가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책 리뷰 블로그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 트래픽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100명이 들어와도 100명이 책을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CPM의 단가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블로그를 함에 있어서 테마가 있는 블로그를 꼭 운영을 할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양날의 검인데요. 광고 개수를 늘려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 노출이 많아지면 CPM이 수익이 높아질 테니까. 근데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광고가 많으면 저 자신조차도 사실 블로그 글을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나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노출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광고가 진짜 덕지덕지 붙었는데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블로그다 라고 하면 광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로그 글 읽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광고가 있는 블로그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용자 경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막간으로 저희 워플에서 지금 블로그 초기 세팅 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이 저희 블로그 초기 세팅 서비스는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때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인 로딩 속도나 그리고 구글의 랭킹을 높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코어 앱 바이탈 점수를 블로그 초기 세팅에 거의 만점을 받도록 이제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블로그 컨텐츠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워플의 블로그 초기 세팅 서비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